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회계가 전부 분식,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발언한 데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얼마나 지금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듭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으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이렇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글쎄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장윤미 변호사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에 연찬에 2년 연속 가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예? 전직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게 한 전례가 드뭅니다. 왜?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최소한 일정 정파의 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지도자 자리에 앉으면 예? 국민들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한다? 왜냐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랬거든요. 2년 만에 과학이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죠. 국민의 우려, 어떤 비판, 새겨듣거나 낮은 자세로 청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식탁에 올리겠다. 이런 아주 안이한 대안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죠. 예?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군부대 장병들의 음식에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정부 태도를 보면 국민들 걱정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1+1은 2인데 그걸 100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발언을 응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한번 보시죠. 김민웅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요?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교수를 지낸 분이고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하는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민웅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친형입니다. 이 김민웅 대표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어쩔 건가? 직격 핵탄이다. 가장 깨끗한 동해부터 당하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지도를 하나 첨부했잖아요.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면 저것이 태평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동해 쪽으로 온다. 이런 후진 기어를 넣은 것도 아니고 이게 거꾸로 온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직격 핵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이런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너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 1+1을 100이라고 우기는 건 바로 너야. 막강했던 히틀러도 비참하게 갔어. 글쎄요.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 발언이 아주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전 그냥 글쎄요. 저 과학이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의해서 해류까지도 거꾸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런 식의 선전선동이
저는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때는 정말 국민들이 잘 몰라서 거기에 무슨 온갖 희한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괴담으로 퍼져나갔는데 지금 실제로 수산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 BBC 특파원, 아시아 특파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베이징 특파원도 했었는데 루퍼드 윙필드인가 뭐 이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예.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 배출되는 그 삼중수소 때문에 못 먹겠다 그러면 고기를 못 먹겠다 그러면 생선을 못 먹겠다 그러면 아니 지금 중국의 원전들에서 배출되고 있는 삼중수소의 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쭉 표를 올렸어요. 그 한 곳에서 배출되는 양이 후쿠시마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 양보다 6.5배 정도 더 많다는 수치를 쫙 제시를 하면서 네. 올리면서 만약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못 먹겠다면 프랑스 북부에 있는 라그 원전에서 나가는 거기서 그 영국 해협으로 쏟아지는 그거는 10배, 100배 훨씬 많은데 예. 도대체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은 전부 다 생선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냐 뭐 이런 예. 그 글을 올렸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제는 처음에는 과학적인 근거로 막 얘기를 하다가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지금 모든 걸 감정적으로 얘기해요. 네. 친일이니 뭐니. 이거는 정말 선전선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웅 대표는 이게 일본 지도라고 치고요. 자, 후쿠시마가 뭐 이쯤에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해류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방류하면 해류가 쭉 가가지고 이제 미국, 캐나다 쪽으로 먼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동해 쪽으로 뭐 한 달 정도면 그 오염수가 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괴담이 등장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내놓고 있던데 박성민 최고 한 말씀 듣죠. 일단 뭐 전문가들이 지금 뭐 여러 의견이 있고 뭐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뭐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직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어허. 단지 이제 민주당 의원과 형제 관계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발언에 대해서 크게 평가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예. 네, 저는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 발언은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에서 김기현 대표가 직접 외교부 장관에게 했던 발언 중 일부인데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린피스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동해로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다. 예측하고 심지어 일본 가나자와 대학과 후쿠시마 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예. 일본의 오염수가 1년 정도 걸려 동해로 흘러 돌아오더라는 공식 발표까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촉구를 하셨던 분이 김기현 대표세요. 어허. 그럼 이 논란을 우리가 지금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럼 김기현 대표도 과거에 그것도 국회 상임위장에서 가짜로 선동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야당이,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거에 야당이던 시절 독자적으로 결의안까지 내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그 과거를 왜 지금은 없던 일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과거에 그렇게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어디 가신 건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김종혁 위원장님 짧게 좀 말씀 주시죠. 아니 그건 뭐 저 지적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지금 여야의 입장이 바뀌어 있잖아요. 과거에 비판하던 사람들은 옹호하고 옹호하던 사람들은 비판하고 뭐 이런 입장인 건 분명해요. 근데 예. 그때 당시에 원희룡 그 제주도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내지는 우려를 표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이 오염수를 어떤 식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때 그리고 IAEA가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과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그 주장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이렇게 주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반대를 했었고요. 우려를 반드시 표했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 이미 국제 환경 단체로부터 일본이 해양 방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강경화 장관 그 외교부 재임 시절 당시에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또 토론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예, 죄송합니다.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